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심리 건강을 책임지는 힐링 닥터 정진경입니다. 다시 만나니 더 반갑네요.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은 2차시 내 안의 보물찾기로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2차시에 할 걸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노래로 인사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얼굴 그리기 시간을 갖고요. 세 번째는 우리 서로를 칭찬하고 나를 칭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오늘의 음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대하시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노래로 인사하기 아시죠? 자, 저번 주에 어떻게 하셨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정진경. 그 이름 아름답구나. 네, 근데 오늘은요, 아름답구나가 아니라 소중하구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얼굴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 내 얼굴을 그려본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그려본 적이 있나요?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시구나. 이번 시간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자, 여러분의 얼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얼굴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함께 서로의 얼굴을 완성하는 겁니다. 강사님, 힐링 닥터님, 저는요,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의 그 얼굴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규칙은, 제가 드리는 제시어에 맞게 그리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그린 후에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분의 칭찬 한마디를 꼭 적으셔야 해요. 네. 제시어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얼굴형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옆분에게 넘기시고 또 그 얼굴형을 그리신 분을 칭찬해 드리면 됩니다. 저 칭찬을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친절한 힐링 닥터는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자, 옷이 참 잘 어울려요. 어머, 분홍색이 참 얼굴에 잘 어울리네요. 말투가 참 부드러우셔요. 야, 씩씩해 보이시네요. 네, 여러분, 칭찬할 거를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볼게요. 와, 여러분, 와, 정말 열심히 잘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이 각자 제시어 맞게 그리셨는데 세상에 증명사진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똑같이 아름답게 그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여러분이 칭찬 한마디를 다 쓰셨는데 어머, 저기 눈물이 글썽거리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저게 칭찬받을 일이었었구나. 네. 내 자신도 모르는 칭찬거리가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신의 것을 다 받으셨죠? 자, 그러면 내가 그 받은 칭찬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칭찬 한 가지를 골라주세요. 그리고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네. 어떤 칭찬이 나는 가슴에 와닿았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칭찬을 받고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난 늘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아왔어 하고 나를 또 다시 인정하는 또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칭찬거리를 많이 찾아보시고 또 스스로 나 자신에게도 한번 칭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서로의 얼굴도 그려주고 서로를 칭찬해 주면서 의미 있고 재밌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는 오늘의 음악으로 안치환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자, 여러분이 고대하시던 퓨전 리딩 후속 코칭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경험하는 책 읽기를 통해 빛나는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북닥터 정진경과 함께 이번 시간에
닉 브이지치의 삶 속으로 고고! 자, 제가 책을 들고 있어요. 닉 브이지치의 점프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저번 차에 우리가 배웠던 독지행의 방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 배우셨죠? 자, 우리 항상 이 책에 자를 가지고 자, 이렇게 배운 대로 이렇게 줄을 그으시고요. 자, 이 책을 다 읽고 줄을 치신 다음에 포스트잇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란색은 독이죠. 읽은 것. 그 다음에 지는 알게 된 것. 그 다음에 행은 내가 실천할 것, 행할 것, 적용할 것을 붙이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닉 브이지치의 점프에 대해서 한번 독을 한번 볼게요. 독지행의 독후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독 144면에 이렇게 써있어요. 닉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격려하며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네, 독지행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렇게 다 정리를 하셨죠. 자,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독후감을 쓸 텐데요. 독지행으로 정리한 내용을 연결한 우리 독후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닉 브이지치의 점프를 읽고 닉은 팔다리가 없는 장애아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우리도 각자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직업 상담사와 강사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더 멋진 직업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하루 1시간 독서, 하루 1시간 강의 준비, 하루 1시간 운동을 할 것이다. 네. 아주 독후감을 잘 쓰셨어요. 네. 완벽하게 독지행의 순서대로 독후감을 쓰셨네요. 자, 여러분도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처럼 항상 책을 다 읽으셨다면 독서장을 작성하셔야 해요. 자, 독서장에 빼놓을 수 없는 거 첫 번째 날짜, 그 다음에 번호, 그리고 독서명, 저자, 출판사, 느낀 점은 꼭 써주세요. 네, 이 시간에는요, 저번에 하지 않았던 건데, 자, 우리가 읽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독지행 나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느끼고 나만 좋아 이러지 말고요. 우리가 서로 내가 느낀 거 다른 사람이 느낀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나눠볼게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워크북에 보시면 우리 이름 쓰는 곳이 다 있어요. 자, 각자 이름을 쓰시고 첫 번째는 파란색으로 내가 읽은 것 써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알게 된 거, 내가 행할 거, 계획한 것들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나눠볼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거는 깨닫지 못했는데 나도 그것도 결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책은 한 권인데 생각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책을 읽고 나누는 거 참 중요한데 이 시간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감사장을 작성해 볼 거예요. 우리 책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닉 브이지치는 참 장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닉 브이지치처럼 감사하는 한번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감사장을 그래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워크북에 또 감사장 코너가 있네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생님, 저는 감사할 게 100개가 넘어요. 진정하시고 우리 책에 있는 개수대로만 할게요. 네, 많으면 너무 좋죠. 첫 번째, 어떤 친구는 이렇게 썼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업병과 백수병을 말끔히 치료하는 잡닥터 강은정입니다. 공기업, 대기업, 박살내기 프로젝트 시즌 1
2차 시에 함께 해주신 취준생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 지금부터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신 공기업, 대기업 박살내기 시즌 1 2차 시 성공 취업 핵심 전략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류 심사관과 면접관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어디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성적이요? 아니면 뭐 영어 점수요? 토익 점수?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런가요? 여러분, 서류 심사관과 면접관이 지원자한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요. 이 친구가 과연 이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태도를 갖추었을까? 이 친구가 과연 우리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태도를 갖춰서 우리 기업에 적합하게 잘 녹아들어서 그 역량들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직무 목표와 기업 목표들을 잘 달성해낼 수 있을까를 궁금해 한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네, 저의 강점은 책임감과 성실함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만약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누군가 지원자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책임감과 성실함을 갖췄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서류 심사관이고 면접관이라면 그 친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지금 막 뽑는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막 인격이 훌륭하셔가지고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뽑는다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왜 안 뽑는다고 했을까요?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건 주장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어서 그 친구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좀 냉정해 보일 수는 있지만 서류 심사관과 면접관이 그 정도의 냉정함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그 회사는 저는 잘 성공스럽게 운영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서류 심사관과 면접관을 설득해야 될까요?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문제 해결 능력 갖추었다고 주장을 했다면 반드시 책임감과 성실함과 문제 해결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류 심사관과 면접관이 첫 번째로 궁금해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이 지원자는 어떤 직무 역량과 태도, 어떤 기업 역량과 태도를 갖추었을까? 그것을 궁금해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서류 심사관과 면접관의 두 번째 궁금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쯤이면은 영어, 그러니까 그 토익 점수 정도를 궁금해할까요? 이 친구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궁금해할까요? 또는 이 친구의 성적을 궁금해할까요? 여러분, 두 번째로 궁금해하는 것은 저도 외부 면접관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궁금해하는 것은 그 주장하고 증명했던 핵심 역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업과 직무와 고객과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까입니다. 자, 지금부터 친절한 자소서 작성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취업 성공률이 정말 높잖아요. 공기업, 대기업 거의 이제 98% 이상 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중장년의 전직 고민과 직무 스트레스를 함께 해결하는 잡닥터 송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4차 산업사회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은 여성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지식 중심의 사회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다양한 직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저출산 특징을 이야기할 때도 언급했었지만 여성들 입장에서는 출산을 꺼리기도 하고 또 가사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사도우미 로봇, 아동 보육업, 여성 뷰티샵, 비만 클리닉, 배달 음식, 반찬가게 등의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특징은 지구 온난화 현상입니다. 도시와 인구 집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또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나 환경공학기술자, 환경 컨설턴트 등의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친환경적 제조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재활용 산업, 친환경 소재 개발, 또 친환경적 제조 기술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는 미세먼지 때문에 외부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친환경이 생존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야 할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 여덟 번째 특징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평생 학습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고령화 특징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수명이 늘어나고 학습 기회가 연장되고 있죠. 또 노동기간이 증가하면서 이직과 전직이 일상화되었는데요.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따라서 교육과 관련된 기관에서 좋은 직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홉 번째 특징은 지구촌이 생활권 안으로 접어들면서 교통수단은 물론 질병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었죠. 지금도 물론 힘들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되기도 하고 또 문화적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산업으로는 비행 가능 자동차 산업, 또 전염병 백신 개발업, 퓨전 음식업, 다문화 갈등 상담과 같은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 번째 특징은 정보의 즉시 연결성입니다. 네, 인터넷, 휴대폰, 블로그, SNS를 통해서 장소와 시간의 구분 없이 지구촌 누구나 동일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또 웨어러블 기기 산업, 정보통신 산업, 컴퓨터 보안업, 컴퓨터 백신 산업에서 유사 경력이 있거나 흥미와 적성에 맞다면 일자리를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11번째 특징은 우주개발 들어보셨죠? 네, 우주개발과 관련된 산업도 전망이 밝은데요. 일기예보 산업, 또 상업용 위성 개발업, 위치 추적 분야의 일자리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4차 산업사회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일자리가 늘어날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변화에 도전할 마음이 생기셨나요? 네, 관심 분야의 일자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아니라 도전이 즐거운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도전에 저희 잡닥터지가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잡닥터지가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도전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